저는 단언컨대 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차 신경통의 가장 유의미한 한방치료는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3차 신경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3차 신경통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얼굴을 다스려주고 있는 신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굴의 이 표정을 짓게 움직여주게 하는 안면신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은 7번 뇌신경이라고 부릅니다. 3차 신경은 뇌신경 중에서 5번 뇌신경에 해당을 하는데요. 감각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세 가지 갈래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 1지, 2지, 3지 세 가지 갈래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차 신경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만졌을 때 느끼는 요 촉각, 꼬집었을 때 느끼는 통각,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느끼는 온도 감각, 감각을 받아들여주는 신경을 바로 3차 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신경의 전도에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3차 신경병증이라고 부릅니다. 3차 신경통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 비율을 따져보면 남성분들은 약 10명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성분들은 그 2배가 돼 있는 20명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40, 50대 여성분들한테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3차 신경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차 신경이 1차, 2차, 3차 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안신경, 눈 쪽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1번이 안신경, 2번은 상악, 위쪽에 있는 턱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상악신경, 세 번째는 하악신경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볼 쪽에, 그러니까 상악신경하고 하악신경인 2번, 3번에 많이 발생하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신경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발병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은 다리 역할을 하는 뇌교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혈관 루프가 3차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압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로 나타나고 있고요. 혈관이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신경에 영향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의 껍데기인 수초가 뺏겨지는 탈수초화 현상이 생깁니다. 신경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통증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인 병변이 있으신 분들도 3차 신경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뇌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다발성 경화증이나 염증성 반응이 생기시는 분들, 뇌동맥류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3차 신경통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 주로 전체 3차 신경통이 한 5% 정도 굉장히 적은 비율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인 미상인 특발성 3차 신경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신경사회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 보고를 보게 되면 중등도의 우울 증상, 경도에서 중증으로 이어지는 불안 증상을 가질 수 있다. 삶의 질의 저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통증이 느껴지면 이게 굉장히 극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날까봐 긴장하고 불안해지고 짜증이 나고 하는 것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3차 신경통증 환자들이 신경정신과적인 부분들하고 많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긴장이나 불안이 높으신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3차 신경통증이 많이 발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진료실에서 이제 경험적으로 진료를 해보다 보면 3차 신경통이 발생을 하신 분들은 통증이 발생하는 즈음에 주로는 오랫동안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있거나 사건이 발생을 했거나 굉장히 무리하는 행동을 하셨던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3차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차 신경통의 통증은 전기가 오는 것과 같이 찌릿찌릿한 발작적인 아주 극렬한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쪽이 출발하는 기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일측성으로 한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수를 하거나 이를 닦는다든지 식사를 하신다든지 하는 행동,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 등에서도 3차 신경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증은 특징적인 게 저녁에 잘 때는 잘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낮 시간 동안에 깨어있는 동안에 심한 통증을 수십 차례 2분 안쪽으로 짧게 강렬하게 느낀다라는 것이 바로 3차 신경통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수년 동안에도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해진 어떤 치료의 병기가 없기 때문에 오래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유통성 틱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틱 증상을 보이는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게 되거든요. 이것을 바로 유통성 틱이라고 부르고, 이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만성 3차 신경 통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차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얼굴에 있는 저작근 쪽에도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신경통이 오래되다 보면 저작근이 악화되기 때문에 씹는 힘이 약해지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3차 신경통증은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약물적인 요법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카바마제핀이라고 하는 항경련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약 60-70% 정도를 긍정적인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화된 좋은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경의 통증을 나타내는 부위에 국소마취제를 사용해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혈관이 그 신경을 압박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위에 미세혈관 감압술과 같이 압력을 줄여주는 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좋은 만큼 부작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경의 흐름이 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살 충동과 같은 이 신경 정신과적인 부작용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또 나트륨 채널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있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의 균형을 흐트러뜨린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소량으로 잘만 사용하시면 대부분 이러한 부작용들은 나타나지 않지만 간혹가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8주 정도 카바마제핀과 같은 항경련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으면 중단이나 다른 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좀 고려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신경통의 가장 유의미한 한방치료는 침치료입니다. 침은 신경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신경의 흐름에 따라서 침치료를 시행하고 거기에 전기 신호를 연결하거나 신경이 과활성화된 부분을 억제시켜주는 보호하는 침치료를 시행하고 약침이나 봉침을 동시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더욱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약치료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한약치료는 신경 주변에 이제 말초혈액순환 강화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탈수초화된 3차 신경을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침치료에 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카바마제핀과 그 침치료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약 90명 정도의 환자를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요. 30명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 그러니까 3차 신경통증이 없으신 분들로 이제 대조군으로 뒀고 60명 중에서 15명은 이제 침치료를 시행을 하고 또 15명 정도는 거짓 침치료,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는 침 넣는 신용을 하는 거짓 침치료를 시행을 하고 30명은 카바마제핀 약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치료 효과를 비교를 해봤더니 약 10주 뒤에 나타난 결과가 침치료만 유의미하게 통증을 경감시켜 주었다. 그리고 카바마제핀과 비교를 했을 때 더욱더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침치료는 6개월이 지난 나중에도 잘 유지되는지를 우리 검사를 해봤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지속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침치료와 거짓 침치료 마찬가지로 저작근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연구만 가지고 침치료가 다 카바마제핀보다 우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연구에서는 더욱더 침치료가 통증을 줄여주는데 좋은 효과, 그 치료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치료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제는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간혹가다 부작용이 있거든요. 침치료 같은 경우는 국소적인 출혈이나 이러한 맞을 때 통증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침치료를 동시에 사용해 보시는 것을 꼭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름은 굉장히 생소하지만 얼굴 한쪽에 생기는 극렬한 통증, 그러니까 전기가 오는 것과 같은 느낌의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3차 신경통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비가 오거나 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요. 좋은 약도 개발이 돼 있고 침치료라는 아주 부작용이 없는 좋은 치료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증이나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참지 마시고 한의원이나 의원을 바로 방문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